안녕하세요. 오늘 강의 주제는 빅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시계열 모형입니다. 저는 단국대학교 통계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조민영입니다. 이 강의는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사업단 유튜브 콘텐츠로 제작되었습니다. 전통 통계 기반의 시계열 모델들을 살펴보면서 빅데이터 시계열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강의의 아웃라인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과 전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둘째, AR, MA, 아리마, 그리고 계절형 아리마까지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의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상태 공간 모형의 개념과 칼만 필터에 대해 개요를 제시합니다. 넷째, 가치 모형으로 대표되는 변동성 모형과 분산 예측 개념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형들을 빅데이터 시계열에 적용할 때의 고려사항과 계산 효율성 방안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계열 데이터의 특징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데이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관측된 자료로 이웃한 시점 간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의 기온은 어제의 기온과 어느 정도 관련이 있겠죠? 또한 많은 시계열은 장기적인 추세,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트렌드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계절성, 영어로 시즈널리티입니다. 추세는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말하고, 계절성은 계절이나 요일 등과 같은 주기에 따른 패턴을 얘기합니다. 반면 정상성 여부도 중요한 특징인데요. 여기서 이제 정상성은 영어로 스테이셔너리티라고 합니다. 정상적이다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 평균이나 분산 등의 확률적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추세나 계절성이 있으면 비정상 시계열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모형화를 위해선 이를 제거하여 정상성을 확보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시계열 데이터의 전처리 방법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정상성을 얻기 위해 몇 가지 기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첫째, 변환입니다. 분산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커지는 경향이 있다면 이를 로그 변환과 같은 것을 적용해 분산을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차분입니다. 차분은 현재 값에서 이전 값을 빼는 것으로 1차분을 하면 데이터의 추세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YT라는 시계열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YT-YT-1을 계산하면 데이터의 상승 또는 하락 추세가 없어지고 변동만 남게 됩니다. 필요하다면 두 번 차분도 가능합니다. 또한 월별 데이터처럼 계절적 패턴이 있는 경우에는 계절 차분을 사용합니다. 12개월 주기의 데이터라면 YT에서 YT-12를 하여 12개월 전의 데이터를 빼줌으로써 1년 전과의 차이를 취해 계절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전처리 과정을 통해 시계열을 정상 상태로 변환하면 이후에 다룰 아리마 같은 모형을 적용하기 쉬워집니다. 이제 전통적인 시계열 모형인 아리마 계열의 모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리마는 시계열 분석의 기본적인 예측 모델로 이전 관측값과 오차를 활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접근법입니다. 빅데이터 시대에도 여전히 해당 분야의 표준 모형으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자기회귀, 이동평균 모형, 그리고 아리마, 그리고 계절형 아리마까지 하나씩 핵심 아이디어와 수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회귀 모형입니다. 영어로는 오토 리그시브 모델이고 줄여서 AR 모형이라고 합니다.
자기 회귀라는 말은 말 그대로 자신의 과거 값들에 대한 회귀입니다. AR 모형에서는 현재 시계열값 YT를 직전의 여러 시점 값으로 설명합니다. 수식은 YT는 phi1 YT-1부터 phi P YT-P까지 합을 한 후 입실론 T를 더해줍니다. 여기서 phi1부터 phi P까지는 모델 파라미터를 얘기를 하고 개수입니다. 그리고 입실론 T는 백색 잡음, 화이트 노이즈입니다. 예를 들어 AR1 모형은 YT는 phi1 YT-1 플러스 입실론 T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phi의 개수에 따라 AR 뒤쪽에 있는 1, 2와 같은 숫자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전 값의 영향을 받는 구조입니다. AR 모형은 시계열의 자기 상관을 직접 활용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자기적인 관성이나 추세, 관성을 가질 때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주가 지수가 어제 높았으면 오늘도 다소 높은 경향을 보이는 식의 단기 메모리를 AR 모형이 잘 포착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이동평균 모형입니다. 영어로 Moving Average 모델입니다. 줄여서 MA 모형으로 부르겠습니다. 이동평균은 통계적 평균보다는 오차의 이동평균을 의미합니다. MA 모형에서는 YT가 이전 기간들의 예측 오차들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됩니다. 수식 형태는 YT라는 시계열은 입실론 T 플러스 세타 1 입실론 T 마이너스 1부터 세타 Q 입실론 T 마이너스 Q로 표현이 됩니다. 즉, 과거 Q 기간에 발생한 무작위 충격들, 여기서는 입실론을 얘기합니다. 무작위 충격들의 영향이 누적되어 현재 값을 형성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입실론 T는 예측 오차로 관측이 불가능하지만 이론적으로 현재 값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히 MA 모형은 충격의 단기 효과를 모델링하는 데 유용합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런 이벤트로 인한 급등락이 한두 기간에 걸쳐 평균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MA 모형이 설명할 수 있습니다. AR 모형과 달리 MA 모형은 자기 자신보다는 오차의 구조에 집중합니다. 방금 살펴본 AR과 MA를 합친 AR-MA 모형, 줄여서 아마 모형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아마 PQ 모형은 자기 회귀 부분과 이동평균 부분을 동시에 포함하여 시계열 YT를 자기 자신의 과거 값들과 과거 오차들의 조합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수식은 자기 회귀 부분과 이동평균 부분을 동시에 포함하는 수식으로 나타납니다. 아마 모형은 시계열의 자기 상관과 충격 영향을 모두 모델링하기 때문에 굉장히 유연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아마 모형은 적용을 하기 위해 데이터가 정상 상태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앞서 강조한 대로 추세나 계절성이 남아있는 데이터라면 그대로 아마 모형을 쓰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마 모형을 적합시키기 전에 시계열을 정상화하고 자기 상관함수와 부분 자기 상관함수를 살펴봅니다. 이러한 자기 상관함수와 부분 자기 상관함수의 플롯 형태를 통해서 AR과 MA의 차수를 선택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아리마 모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마 모형은 아마 모형을 확장한 것으로 비정상 시계열에도 적용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아마 모형의 경우에는
데이터 자체가 정상화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거기서 이제 아리마 모형 같은 경우에는 비정상 시계열에도 적용을 할 수 있다는 메리트를 갖고 있습니다. 아리마에서 i를 제외하고는 아마 모형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i는 무엇이냐? 영어로 integrated라고 표현을 하고요. 적분된 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차분을 통해 누적된 변화분을 사용한다 라는 뜻으로 i를 넣습니다. 그래서 아리마 PDQ라고 표현을 한다면 데이터에 D번의 차분을 취해서 그 이후에 정상화한 후 아마 PQ 모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리마 2, 1, 1이라고 한다면 1차 차분을 한 이후 AR2 모형과 MA1 모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비정상 시계열에서도 아마 기법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아리마 모형은 현실 세계의 다양한 패턴을 포괄하고 있는데요. 추세나 계절성을 차분으로 제거하고 남은 자기상관 구조를 AR과 MA로 포착하기 때문에 꽤 복잡한 시계열도 비교적 잘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리마 모형은 전통적으로 가장 널리 쓰이는 예측 모형 중 하나입니다. 통계 소프트웨어나 파이썬 등에서도 아리마 구현이 기본적으로 제공됩니다. 현실 데이터는 연중 계절성이나 주기성을 띠는 경우가 많아서 아리마 모형이 아닌 계절형 아리마 모형도 많이 활용됩니다. 여기서는 seasonal 아리마라고 해서 약자로 사리마라는 표기를 쓰게 되고요. 표기법은 아리마 PDQ 하고 라지 PDQ 하고 S라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앞쪽에 있는 소문자 PDQ 부분은 비계절 부분의 아리마 차수를 말하고 뒤의 대문자 PDQ 같은 경우에는 계절 주기 S에 대한 아리마의 차수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월별 데이터의 연간 패턴을 잡으려면 S를 12로 두고 사리마 1, 0, 1 그리고 0, 1, 1 그리고 시즈널 이펙트는 12 같은 식으로 모델을 세우게 됩니다. 이 예시는 비계절 AR1, MA1과 1차 계절 차분, 계절 MA1을 포함하는 모형이 됩니다. 사리마 모형은 계절성이 뚜렷한 데이터의 예측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계절 구성 요소를 별도로 모형에 넣어주므로 단순 아리마로 계절성을 충분히 잡지 못하는 경우에 활용하게 됩니다. 다만 모델 복잡도가 올라가므로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하고 계절 주기가 길어지면 데이터 길이도 충분히 길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제 상태 공간 모형과 칼만 필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더 고급 주제이지만 기본 개념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공간 모형, 영어로 스테이트 스페이스 모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시스템의 숨은 상태, 히든 스테이트라고 합니다. 이 히든 스테이트를 도입해서 시계열을 해석하는 방법 모델입니다. 직관적으로 말하면 관측된 시계열 YT 뒤에 XT라는 보이지 않는 상태가 있어서 이것이 시간에 따라 변화하고 우리가 보는 데이터 YT는 그 숨은 상태의 함수로 생성된다고 가정하는 겁니다. 모델은 두 가지 방정식으로 주어지는데요. 하나는 상태 방정식으로 XT, 상태죠. 상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고 다른 하나는 관측 방정식으로 실제 관측과 YT가 현재 상태 XT로부터 어떻게 나오는지를 나타내는 방정식입니다. 이런 구조를 통해 아리마 같이
기존의 많은 시계열 모형을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R1 모형도 상태 공간 모형으로 쓰면 XT는 phi-x t-1 플러스 WT 그리고 YT는 XT 플러스 VT처럼 스테이트를 시리즈 자체로 두고 보면 동일하게 표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태 공간의 이점은 모델 파라미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등 일반 아리마보다 훨씬 유용한 설정도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상태 공간 모형을 수식으로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태 방정식은 xt는 fxt-1 플러스 wt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xt는 상태 벡터, f는 상태 전이 행렬, wt는 프로세스 잡음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전 상태 xt-1이 행렬 f에 의해 선형 변환되어 다음 상태 xt가 되며 약간의 무작위 교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WT를 무작위 교란이라고 하여 추가된 그러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관측 방정식은 YT는 HXT 플러스 VT입니다. 관측과 YT는 실제 상태 XT의 선형 함수, 여기서는 이제 행렬 H로 주어지죠. 그리고 측정 오차 VT가 더해집니다. 이 두 방정식을 합치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내부 상태, 여기서는 XT죠. XT가 시계열의 근본 원인으로 작용하고 우리가 측정하는 YT는 그 결과물이라는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생산량 시계열을 생각하면 상태 XT를 경제 상황 등의 지표로 보고 YT는 그의 노이즈가 섞여 관측된 값이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상태 공간 모형은 금융, 경제, 공학 등에서 다양하게 쓰입니다. 장점은 멀티플 지표 결합이나 불완전한 자료 처리 등에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상태 공간 모형을 다루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칼만 필터입니다. 칼만 필터는 관측이 순차적으로 들어올 때 현재 상태를 최적 추정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원리는 반복적인 추정인데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측 단계, 프리딕션 단계에서는 이전까지의 정보를 활용해 다음 상태가 어떻게 될지 미리 예측합니다. 그리고 갱신 단계, 업데이트 단계에서는 새로운 관측값을 이용해 그 예측을 수정하여 더 정확한 추정치를 얻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에게 현재까지의 주식 가격 데이터로 추정한 어떤 숨은 상태가 있다 라고 한다면 내일이 되기 전에 그 상태로 내일 가격을 예측해보고 내일 실제 가격이 관측되면 그 차이를 이용해 상태를 조정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거 모든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재분석하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최적 추정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칼만 필터는 특히 선형 가우시안 가정하에서 최적 추정기라는 놀라운 성질이 있습니다. 공학 분야에서 미사일 추적, 위성 항법 등에 활용되고 경제 분야에서는 시계열 필터링과 예측에 많이 쓰입니다. 칼만 필터의 중요한 장점은 데이터 길이에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계산량으로 매우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칼만 필터로 처리를 하면 시간에 비례해서 계산하면 되기 때문에 빅데이터 시계열에도 적용 가능한 기법입니다. 다음으로 가치 모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모형은 시계열의 분산 변동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법입니다. 특히 금융 데이터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변동성을 포착하는 데 널리 쓰입니다.
여기서 가치라는 것은 약자인데 Generalized Autoregressive Conditional Heteroscedasticity의 약자입니다. 한글로는 일반화 자기회귀 조건부 이분산 모형 정도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이 길지만 하나씩 풀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분산, 그러니까 영어로 heteroscedasticity는 분산이 일정하지 않고 시점에 따라서 변화한다 라는 뜻입니다. 즉, 우리가 분산 변동을 모델링하기 위한 기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분산이 계속해서 시점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형이다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조건부, 컨디셔널 부분은 과거 정보에 따라서 분산이 달라진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핵심은 가치 모형이 시점마다 분산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그 분산이 바뀌는 것은 과거의 정보에 의해서 바뀐다 라는 모형입니다. 그리고 자기회귀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죠. AR은. 정리하면 가치 모형은 오차의 분산이 이전 시기의 오차나 분산에 자기회귀적으로 의존한다 라는 모델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모형들이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변동성 클러스터링 현상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현실 금융 시계열을 보면 한동안 평온하게 움직이다가 일단 크게 요동치기 시작하면 한동안 높은 변동성이 지속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 수익률을 보면 고변동 기간과 저변동 기간이 군집을 이루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아마, 아리마 같은 모형은 분산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합니다. 등분산 가정이라고 하죠. 이는 이런 데이터에 맞지 않게 됩니다. 이 이분산을 다루는 가치 모형은 시점에 따라 분산이 달라지는 것을 공식적으로 모델링하여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 모형은 지금 변동성이 크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당분간 변동성이 큰 상태가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수식으로 나타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구조가 있으면 향후 분산, 즉 위험 수준을 예측할 수 있게 되어서 금융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분산은 우리가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위험 수준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수준을 예측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치 모형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치 모형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가치 원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그마 t 제곱은 오메가 플러스 알파 1 입실론 t-1 제곱 플러스 베타 1 시그마 t-1 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시그마 t 제곱이 과거의 시그마 t-1 제곱이라는 분산의 영향을 받고 있죠. 선형적으로. 그리고 과거의 오차 입실론 t-1에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테이션에서는 시그마 t제곱은 t 시점에서 예측된 분산이고요. 입실론 t-1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점의 오차 그리고 시그마 t-1 제곱 같은 경우에는 직전 시점의 분산값입니다. 알파1은 최근 충격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베타1은 이전 분산의 관성을 나타냅니다. 예컨대 큰 충격 입실론 제곱이 들어온다 라고 했을 때 알파1 때문에 시그마 t제곱이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고 또 베타1 때문에 이전에 분산이 높았다라고 한다면 그 여파가 지속되어 분산이 계속해서 높게 유지되는 그러한 것을 수식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델은 변동성의 자기상관, 즉 클러스터 현상을 잡아냅니다.
가치 모형을 사용하면 평균뿐 아니라 분산의 미래 경로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리스크를 측정하는 데 유용합니다. 이제 가치 모형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모형은 주로 금융 자료에서 활용됩니다. 예를 들어 주식, 환율, 원자재, 가격의 수익률 데이터가 대표적입니다. 이런 데이터는 시간에 따라 변동성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가치 모형으로 조건부 변동성을 추정하며 밸류 앳 리스크 같은 위험 관리 지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옵션 가격 결정 등에서도 기간별 변동성 예측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 모형을 활용합니다. 가치 모형의 특징은 예측하면 신뢰 구간이 시점마다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아리마로는 미래 예측값의 분산이 항상 동일하게 계산되지만 가치를 넣으면 최근 시장이 불안정하면 미래 오차 범위도 크게 안정적이면 작게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가치 모형을 쓸 때 유의할 점은 모형의 안정성을 위해 보통 알파1 플러스 베타1이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계열 평균 부분에 아리마 모형을 함께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치 모형은 어디까지나 분산의 동적 모델링이므로 데이터의 평균 구조는 여전히 아리마 등으로 설명하고 잔차의 분산만 가치 모형으로 모델링하는 접근법을 사용합니다. 정리하자면 가치 모형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위험을 정량화한다 라는 것이 핵심인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환경에서의 시계열 모형 적용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리마, 상태 공간, 가치 모형 등과 같은 것을 배웠는데 데이터 규모가 클 때 혹은 동시에 다룰 시결이 수천, 수백만 개일 때 어떤 이슈가 생길까요? 빅데이터 시결 상황에서는 계산 효율성과 모형의 확장성이 관건입니다. 우선 초창기 시계열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관측수가 수십만 이상으로 매우 길면 전통적인 모형 적합에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습니다. 또한 100년치 기후 데이터처럼 길면 데이터 생성 메커니즘 자체가 중간에 변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빅데이터 시대에는 자동화된 알고리즘, 병렬 처리, 온라인 학습 등이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빅데이터 시계열을 다룰 때는 몇 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만 필터 기반 상태 공간 모형은 한 시계열을 처리하는데 계산 복잡도가 ON으로 길이에 비례합니다. ON이라는 것은 계산 복잡도를 나타내는 것이고 N에 바운드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데이터가 100만 개든 200만 개든 선형 증가로서 현대 컴퓨팅으로 충분히 감당 가능합니다. 아리마의 모수 추정도 전통적으로는 계산이 좀 더 복잡하지만 칼만 필터를 사용하면 유사하게 효율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병렬 처리와 분산 처리입니다. 100만 개의 시계열을 각각 예측해야 한다면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 동시에 모델링하는 것이 유용합니다. 셋째, 자동화 도구 활용입니다. 예를 들어 자동 모형 선택 함수는 여러 모형을 비교적 최적 아리마를 골라주지만 초창기 시계열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탐색 공간을 줄이는 휴리스틱이나 사전 조건화 등이 사용됩니다. 여기서 사전 조건화라는 것은 예를 들어 데이터 샘플링으로 초기 파라미터를 추정한다든지와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제 오늘 했던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결 데이터를 다룰 때는 데이터의 특성을 먼저 이해하고 정상화하는 전처리가 중요합니다. 아리마 계열 모형들 중에
정상화가 필요한 모형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처리가 중요하게 됩니다. 아리마 계열 모형은 시계열의 자기상관과 이동평균 패턴을 포착하여 적절한 차분으로 비정상성도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방법이었습니다. 특히 사리마 모형을 통해 계절성까지 모델링할 수 있었죠. 그리고 두 번째로 상태 공간 모형과 칼만 필터는 시계열을 또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모형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동적 시스템의 상태 추정과 실시간 예측이 가능하며 아리마 같은 모델도 상태 공간 형태로 표현될 수 있어서 통합적인 이해가 가능합니다. 셋째로 가치 모형은 평균이 아닌 분산에 초점을 맞춰서 금융시계열의 변동성 클러스터를 잘 설명해 주었습니다. 분산 예측이 가능해지면서 위험관리에 획기적인 도움을 주는 모델이었죠. 마지막으로 빅데이터 시대에도 이러한 전통 모형들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데이터 양이 방대하면 계산 시간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오늘 언급한 칼만 필터의 활용, GPU 가속, 분산 처리 기법 등을 통해 확장성 있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통계 모형의 해석력 덕분에 결과를 설명하고 의사결정에 활용하기에 용이합니다. 결론적으로 빅데이터 환경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아리마, 상태 공간, 가치 모형 등을 적절한 전처리와 최신 계산 기법과 함께 사용하며 대규모 시계열 데이터에 대해서도 효과적인 분석과 예측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내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래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빅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시계열 모형들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